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간이에요. 오늘은 5강 여러 나라의 성장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춥습니다. 오늘 찍는 날은 4월 22일, 수요일 날 지금 여러분 2학년 일반 교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번 주까지는 상당히 좀 날씨가 되게 따뜻했는데, 어제부터 상당히 지금 춥습니다. 교실도 텅 빈 이 교실에서 혼자 여러분 이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교무실에 있다가 다시 교실로 오니까 상당히 쌀쌀합니다. 그리고 이게 선생님은 좀 길게 쫙 촬영하니까 이게 빨리 집중을 해야겠어요. 춥지 않다, 춥지 않다, 춥지 않다 생각하면서 촬영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철기 시대에 이제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만들어지는 그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할 건데, 이거는 뭐 여러분 중학교 때도 아마 자세하게 배웠던 곳인데 고등학교 때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 이렇게 지도 나오는 거랑 같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 중국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냐면은 복사하기 붙여넣기냐면은 그 진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나라 때 여러분 위촉오 해갖고 그 삼국지 했던 그 조조의 나라 위나라에 진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진수가 삼국지라는 역사책을 편찬합니다. 여러분들은 삼국지 하면은 나간중이 쓴 삼국지를 좀 아시는 분인데 그건 소설책입니다. 삼국지 연의라고 해서 총나라 그러니까 유비 정통론으로 쓴 책이고 그거는 약간 소설 픽션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에서는 삼국지 진수가 쓴 삼국지에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국시가 역사책에서 동의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국은 자기가 이 중앙 가운데에 있고 동서남북은 다 오랑캐로 본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오랑캐는 북쪽 오랑캐. 그 다음에 서쪽의 오랑캐는 융이라고 있어요. 서융. 그 다음에 남쪽의 오랑캐는 남만. 그래서 남만. 베트남 쪽이 남만이겠죠. 서쪽 오랑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중국에서는 우리는 동쪽이잖아요. 우리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이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여튼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 교과서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록에 있어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팩트고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암기를 하셔야 될 것들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도입니다. 지도 교과서에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 이 순서고요. 저는 이렇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부여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도 부여고 똑같아요. 한자로 똑같은 부여입니다. 부여. 이 부여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잠깐 단편적으로 스쳐가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은 상당히 이 고대 국가에서는 큰 영향을 미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 백제가 나중에 그 상황이 이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꿔요? 그렇죠. 남부여라고 해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 부여, 자신이 부여계통이다. 라는 걸 그때 또 얘기했고요. 고구려 역시도 우리는 부여계통이다. 거의 이제 그 건국시랑 똑같죠. 다음 발해 역시도 또 부여의 그 우리는 이었다. 부의 풍습이 이었다. 이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대 국가에서는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부여는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자, 요 만주에 그 숭화강이라는 요 숭화강 유역에서 부여를 출발합니다. 어차피 거의 국가는 강 유역에서 좀 많이 또 출발을 하고요. 이 부여는 숭화강 유역에서 출발하는데 이 부여가 여러분 부여가 고구려보다는 위지만은 여기가 고구려보다 지리적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평원 얘기하죠. 쭉 평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능했냐면 여기는 농사가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숭화강 유역에서 자리를 잡았고 자 기본적으로 농사가 가능했어요. 여기는. 그래서
반목이라고 해서 반은 농사가 가능했다. 농사도 지었고요. 뭐 벼농사는 안 됐지만은 반농사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평원 넓게. 그다음에 반은 목축, 유목 생활을 합쳐서 했던 데가 바로 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이제는 다섯 부족의 연맹 국가인데 자 그래서 자 파란색으로 정리할게요. 이렇게 안 되냐? 자 5부족 자, 다섯 개 부족의 연맹체, 5부족 연맹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 됐어요. 5부족 연맹체라고 해서 자, 다시 정리할게요. 마가 말, 마가 우가, 소, 저가, 구가 이렇게 해갖고 마우, 저, 구 이렇게 해갖고 다섯 개의 연맹체인데 선생님 4개인데요? 하나가 빠졌죠. 뭘까요? 왕이 있습니다. 왕까지. 그래서 5부족입니다.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해갖고 다섯 부족, 그 다음에 왕까지 포함해서 다섯 부족이 연맹해서 만든 5부족 연맹 국가가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사출도라고 해서 5부족 연맹체가 연계되는 겁니다. 이해되는 건데 사출도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사출도의 정치 체제의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가 있어요. 그다음 여기 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가죠. 그 다음에 구가 있고요. 가운데 왕이 있어요. 왕 이렇게 해서 5부족이에요. 왕이 있고요. 선생님 이거 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바로 윷놀이 판의 모양이 좀 있습니다. 자, 윷놀이 쇼. 그다음에 윷놀이판 잠깐만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할게요. 윷놀이판 윷놀이판 모양이죠. 윷놀이판 모양. 그다음 왕이 출발할 수 있는 게 또 4개가 있죠. 그래서 출발하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다출토. 윷놀이판 모형이 정치 체제를 우리가 부여라고 합니다. 자, 하여튼 5부족 연맹체와 사출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풍습에는 어떠한 풍습이 있냐면은 우선 풍습을 정리할게요. 자, 풍습인데 우선은 여러분들 뭐 많이 또 기본적으로 아는 거. 자, 이제 왕이나 어느 정도 유력자가 죽으면은 딸려온 표현은 그렇지만은 같이 이렇게 뼘거리로 사람들을 묻는 풍습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죠. 기록으로 따지면은 거의 부여의 왕이 죽었을 때 거의 한 100명 정도가 순장으로 묻혔다고 합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이 순장을 할 때 묻히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죽여서 묻혔다. 어떤 사람은 산채로 묻혔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거 상상하기 나름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굳이 그러니까 이게 발굴하다 보면 아마 그게 유추가 될 것 같아요. 발굴하다 보면 유추하는데 이게 순장하는 사람들의 같이 무덤에 이제는 뼈 유골들이 나왔을 때 일정하게 있는 쪽도 있나 봐요. 일정하게 그런 거는 죽여서 묻혔겠죠. 근데 막 저항하는 모습, 하여튼 그런 모습이 이렇게 힘든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뼈 같은 게 약간 이렇게 되면은 아마 살아서 이렇게 묻혔을 것 같은데, 하여튼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여는 기본적으로 왕권이 연맹왕국이기 때문에 연맹왕국 왕권이 센 거 아닙니다. 이게 각자의 뭐랄까 각자의 그냥 세력 범위가 있는 건데 왕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면 그러니까 그해 농사가 안 되거나 안 될 때는 왕한테 책임을 묻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왕이 안 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름 또 부여의 왕이 순장까지 하는 거 보니까 세력은 있긴 있었다. 이렇게 좀 보는데 하여튼 중요한 내용 아니고 해석의 여지입니다. 하여튼 순장의 풍습이 있었고요. 자 다음에 뭐 일책 12법. 이건 고구려에도 있는 풍습입니다. 뭐 하나를 훔치면은 12배로 갚아야 되는 또 일책 12법의 풍습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 요거 우제 자 전복이라고 해서 뭐 우제 금법이라고 해도 되고 우제 전복이라고 해서 요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국가의 중대사를 정할 때 소를 통해서 점을 받습니다. 뭐냐? 자, 내가 예를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국가의 중대사죠. 이제나 학생들을 어떤 우리 뭐 2학년 1반에 어떠한 뭐 우리끼리 약속을 뭐 정책을 만든다고 합시다. 정책을 만든다고 하는데 정책을 만드는데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때 소를 죽입니다. 그러면 소를 죽여서 소가 죽을 때 그 소의 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굽이 어떻게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찬반 동그라미 X 가부를 논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우제전복이라는 풍습이 되겠죠. 이건 약간 유목의 아마 모습이 있을 겁니다. 유목적인 풍습에.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요거 있어요. 요거는 좀 그래도 파란색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형사치수제. 자, 형사치수제라고 해서 이건 또 어떤 것이냐면은 형이 죽습니다. 그럼 형수가 있겠죠? 그럼 형수를 동생이 이렇게 돌보는 제도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한 4개 정도의 또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가장 유력설은 어차피 이게 당시에 재산에 그러니까 사람이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예전만큼 우리 인간이 많이 안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하나가 재산인데 형수가 이제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게 된다. 뭐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이 사람 뭐 자기 집안에 재산이 없어지지 않을까.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형사치수제라고 해서 동생이 형수를 돌보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풍습 중에 또 가장 또 잘 나오는 게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자, 여기 있어요. 영고라고 하는 자, 요거는 제천행사입니다. 제천행사. 이제 앞으로 제천행사가 있는데 이 부여에서 영고의 제천행사는 특이하게 다른 제천행사는 10월 달에 하는데 12월에 합니다. 그 이유는 자 유목 여기는 아직까지 유목사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제천행사 추석이죠 따지면은 농사가 끝나고 나서 거의 10월달에 농사가 끝나니까 야 추수감사절이죠. 와 우리 이렇게 올해 추수했어요. 근데 부여는 농경적인 모습도 있지만은 반농사적인 모습도 있지만은 자 유목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풍습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기만 12월달에 농사와 관련 없는 한 해에 마치는 12월 달에 연고를 했다. 이게 또 유목사의 전통의 전형적인 사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나올 수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부종연맹체였다. 사출도라는 정치체제의 모습이 있었다. 이런 연고 제천행사 여기 있는 거 다 아셔야 됩니다. 계속 나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여는 여기 잠깐 우리가 여기다 또 역사를 잠깐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아마 교과서에는 자세하게 안 기록했는데 여기다 잠깐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부여도 거의 천년왕국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쯤 뭐 그때쯤에 이 부여의 모습이 나왔고요. 고구려보다 당연히 빨랐겠죠. 고구려의 모체가 부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두 번째 나라가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부여가 군장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가
자, 1세기쯤이 되면은 왕호라고 해서 왕이라는 뭐뭐왕이라는 왕호를 사용했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6강 때 배울 건데 국가발전 3단계설이 있어요. 첫 번째 분장국가, 두 번째 연맹왕국, 세 번째 고대국가인데 왕을 치자면 연맹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부여도 거의 연맹왕국 단계에서 무너졌는데 부여랑 가야가 연맹왕국 되게 왕을 쓰면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3세기가 되면은 부여가 상당히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에서 이제 4세기쯤에 되면은 이 당시에 중국식 기록에 따지면 부여가 8만 호라는 거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가 8만 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한 호에 몇 명 정도를 잡냐면 5인 가구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40만 명.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큰 수치입니다. 40만 명 정도가 당시에 같이 부여의 국가에 있는 인구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3세기 때 여기 워낙 성장하게 되니까 당시 어디와 여기가 부딪히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중국사에서 이제 3에서 4세기가 되면은 5호 16국 시대라는 그 시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이 상당히 강성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호 다섯 오랑캐에서 흉노, 그 다음에 선비, 강, 이런 유목민족들이 남하해 갖고 중국 중원 대륙을 장악했던 시기인데 당시 부여는 누구랑 부딪혔냐면은 이름만 들으면은 되게 얌전할 것 같은데 무지 셌습니다. 선비족하고 붙어요. 선비족. 그래서 이 당시 선비 무섭습니다. 선비족. 요 선비족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선비족이 침입해갖고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위기수가 아니고요. 위기가 됐던 시기가 또 3세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때 완전히 거의 또 멸망했던 기록까지 있는데 그건 우리 교과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자마다 이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또 부여가 또 동부여까지 있어요. 동부여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절대 모르셔도 됩니다. 지난 작년인가요? 임용고시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역사 임용고시 볼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동부여라는 나라가 계속 또 잔존을 또 하고 있었고요. 이쪽 세력 중에. 최종 멸망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멸망은 언제냐면은 5세기에 가야 됩니다. 5세기. 최종적으로 5세기 고구려에 멸망합니다. 누가 멸망시켰을까? 광개토대왕! 장수왕? 아니에요. 아니고 장수왕 다음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원래 장수왕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왕을 못해. 왜? 아빠가 너무 오래 했어. 아빠가 장수왕이잖아. 장수킹 78년 합니다. 413년도에 장수왕이 왕이 돼 491년도에까지 78년. 그러니까 먼저 죽은 거야 아들이. 그럼 누가 하겠어?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조다라고 합니다. 조다. 저기 장수왕 조다. 그러니까 조다의 아들이 있어요. 그게 문자명왕입니다. 494년에 이 부여를 문자명왕이 멸망시키게 되고 부여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역사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부여 끝. 자, 그다음에 어디 갈까? 이제 고구려입니다. 자, 다음 고구려. 자, 고구려인데 우리가 고구려는 이제 앞으로 그 뒤에 이제 6강에 본격적으로 배울 거고 이제 고구려 이제는 시작. 처음에 고구려는 어떻게 나왔을까? 네요. 먼저 고구려는 수도를 어디서 잡았냐면은 졸본 지역입니다. 졸본에 오녀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창기에 주몽이 수도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잡았다가 그 아들이었던 유리왕 때
무슨 성 여러분들 뭐 그래도 뭐 알면 좋죠. 오랫동안 또 여기가 계속 녹색가 안 나오네요. 여기가 계속 수도의 역할을 했던 데인데 바로 국내성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 고대 국가들은 그 수도의 성을 두 개를 뭐냐 평지성이 하나 있고요. 근데 그냥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그러면 전쟁 있으면 뭐죠? 얼루 약간 그래도 도망갈 공간을 마련하겠니까 뒤에 산성 같은 걸 짓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내성은 평지성이고요. 그 다음에 환도산성이라는 데 뒤로 가요. 여러분들 부여 혹시 가보셨으면은 전형적으로 또 나타나요. 여러분 부여 가면 부소산성이 있거든요.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또 평지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위에 피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 공주도 뭐 여기도 지금 그 뭐 정확하게 궁궐의 위치는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뭐 우리 여기 사대보고 우리 학교 운동장이 평지성이라면 여기 뒤에 봉황산성 이거 도망갈 수 있는 이런 구조 같은 것들이 고대 국가에서는 평지성 앤드 산성 일단 패키지 1+1 이렇게 했는데 일단 졸본 지역에서는 근데 평지성이 아직 어딘지는 비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녀산성이랑 산성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또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넷은 처음에는 졸본에 있다가 국내성으로 옮겨가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그래도 기록 현재 우리가 공부했을 때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건국됐다고 배울까요? 예, 신라입니다. 그 김구식에 썼던 삼국사기로 따지면은 신라는 기원전 57년,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백제는 기원전 18년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근데 이거 공부하는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 기록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구려는 그 전부터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다운 그러니까 주몽이 세운 고구려는 그때인데 그 전부터 이제 고구려라는 게 사회에 등장합니다. 이거 역시도 기원전 2세기 그 3세기쯤에도 고구려가 있었다는 게 중국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직 주몽이 세운 고구려는 아니고요. 주몽 이전에도 이제 고구려라는 정치 체제가 있었다는 거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 일단 오부종 연맹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고조선이 멸망하고 저기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그 당시 그 고구려가 있었던 곳은 현도군이거든요. 그 현도군 안에 고구려라는 또 고구려현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 좀 좀 그냥 이거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좀 드렸다시피 고구려가 훨씬 더 부여에 비해서 땅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먹을 게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뺏어야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면. 자, 약탈 경제라고 합니다. 약탈. 뺏어오는 거야. 누굴 뺏어왔을까? 이게 옥저, 통해. 왠지 좀 어감 자체가 제 느낌이 이제 좀 옥저, 맨날 옥저, 통해 이런 데가 약탈 경제 뺏어옵니다. 걔들이 이제는 때리니까 다쳐야죠. 바칩니다. 그러니까 약탈 경제라는 표현을 좀 약간 너무 세련되게 써줬는데 하여튼 약탈 경제를 하고요. 자, 여기 역시도 부여랑 공통적으로 오부종 연맹체예요. 자, 5부종이 연맹하는데 여기는 그냥 뭐 어떻게 오부종 연맹 치냐면은 그냥 좀 여유 있어서 할게요. 여러분들 가로치시고 하셔도 됩니다. 뭐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소노부 그냥 쓸게요 일단. 그래도 요거 정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게르부. 아이고, 여입니다 여이. 네, 잘 쓸게요. 잘 똑같나? 소노부, 게로부, 절로부. 절대 암기 안 하셔도 돼. 그냥 게르부 정도만. 자,
속에 이렇게 해서 5부족이 있습니다. 소노부, 게르부, 전루부, 관노부, 순노부, 강노부 그러는데 왜 게르부를 왜 녹색으로 썼냐면 이 게르부가 결국은 주몽이 게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우리가 다음 시간 배울 때 6대 왕 태조 왕 때 게르부 고씨가 이제는 전적으로 다 왕을 합니다. 주몽이 게르부를 했다가 다음에 이제 소노부로 잠깐 넘어가요. 그리고 다시 게르부가 이제 쫙 하게 되니까 게르부는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소노부는 전왕족인데 제가 아까 잠깐 그 주몽의 고구려 전에 또 고구려가 나온다고 했죠. 그 고구려가 소노부일 것이다. 그러니까 소노부의 왕족이 이런 거예요. 소노부의 고구려 갔다가 이제 주몽이 게르부를 세우고 잠깐 주몽 이후에 소노부가 잠깐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조왕 이후에 다 게르부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왕족, 요거는 왕족. 그다음에 이 전로부는 그냥 왕귀족은 이 전로부에서 나왔다고. 왕귀족은 전로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오부족이 하면 이렇게 공통적인의 부여랑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여기 있어요. 이것도 뭐 제가 해. 이거 할게요. 제가 헤이 모두 제자에 가드라 모여라 모두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단순적으로 뭐 율령반 번호왕 뭐뚝 나올 때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고구려 제가이 백제 정삼위 신라 하백회의 할 때 기족회의라고 나오는데 어떤 제가회의라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아직 왕권이 활발하게 미치지 못할 때는 이런 구조죠. 뭐 일단 이런 구조로서 가들, 그러니까 귀족들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 가들 중에 상가, 높은 상가, 그다음에 교과됐던 고추가 이런 애들, 이런 가들이 모여서 이 제가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족회 제가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풍습을 정리할게요. 고구려의 풍습. 라임을 맞추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알아서 해주세요. 풍습. 짜잔. 자, 고구려의 풍습. 자, 고구려의 풍습 중에 여기 있어요. 서옥제. 서옥제고 일종의 이 서옥제는 자. 대릴 사위제.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르게 또 해석하는 뭐 책들도 있는데 그냥 우리 쉽게 합시다. 대릴 사위제 하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남자가 여성의 집에 그러니까 서옥이라는 뜻 자체가 사위집입니다. 사위서자의 집옥자니까. 사위집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결혼할 사람이 이제는 아래쪽에 집에 가서 지내는 게 바로 이 서옥제인데 이런 풍습이 있었다. 이게 대릴사이제고요. 다음에 또 빨간색 해야겠다. 저기 영구에서 빨간. 동맹, 고동, 부여는 영고. 그다음 빨간색이 나와라. 자, 여기는 동맹. 자, 동맹이라고 해서 10월달에 자, 10월에 제천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영고라 그렇고 동맹도 그렇고 제천행사 하면은 우리 민족은 풍요 밤새 춤추고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놀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놀았다. 즐겁게 놀았다. 라는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철행사 하면서 10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죠. 농사가 안 지는데 왜 10월? 그래도 하여튼 10월에 했대요. 나머지 다 10월인데 하여튼 10월에 동맹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또 이거 하나 더 정리할까? 풍습은 좀 그렇고 풍습이라고 할까? 풍습에 그냥 정리할게요. 부경. 이라고 해서 이거는 약탈경제와 좀 연계가 나는데요.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뒤편에 그러니까 농사를 잘 못 짓는 구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따면 냉장고죠.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창고입니다. 이런 창고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약탈한 것들을 모여놓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했던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여와 고구려를 정리를 했고요. 자, 물 한 잔 마시고 이제는 이제 새나라 옥저 동의 사안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는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암기예요. 좀 암기.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갑시다. 자, 지는 이제 옥저로 갑시다. 옥저 이제 새 옥저 종 동그라미 잠깐만요. 네, 자, 옥저 이게 신경 쓰이네요. 자, 옥저인데 이 옥저는 우선은 자, 좀 더 가까이 있었어요. 고구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함경도 쪽에 함경도에 있는 함경도 동해안 쪽에 이 옥저가 위치했고요. 자, 여기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장국가 단계에서 나라가 끝난 데가 옥저가 되겠습니다. 왕이 없었고 그럼 이 군장을 뭐라고 합니까? 또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옥저의 군장을 읍군 뭐가 읍군 읍군 그 다음에 삼로라고 합니다. 이 군장의 명칭은요 동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읍군 삼로라고 했고요. 자, 당연히 얘들 누구한테? 자, 고구려. 자, 고구려의 공납. 그러니까 이렇게 약탈 경제이기 때문에 고구려한테 일정 기간에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납을 바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습에서는요. 여기 옥저의 풍습에서는 며느리지. 약간 요거는 뭐 일반화시키진 그렇지만 좀 대릴사회의 그 서옥제와 약간 반대적인 모습입니다. 어린 그 며느리들 일찍 삼아갖고 저기 일찍부터 데리고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며느리의 이러한 하나의 결혼 풍습이 바로 민며느리제인데 요것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또 옥저는 골장제. 자, 골장제라고 해서 가족 공동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철기 때 요즘에 좀 옹간묘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뼈를 이렇게 추려갖고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골장제 풍습이 이 옥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옥저 끝. 선생님, 옥저 제철 행사 없나요? 기록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옥저는 요것까지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동이해로 갑시다. 동해가 조금 더 옥저보다 많은데요. 동이해. 자, 동이해인데 자, 여기는 함경도 동해안이고요. 동해는 강원도. 좀 밑에요. 강원도 동해안. 좀 밑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역시도 누가 없습니까? 왕이 없어요. 똑같죠? 그 다음에 군장이 있어요. 써드릴게요. 같지만 읍군, 군장이 읍군이고 삼로라고 불러줍니다. 여기서 그냥 똑같네요. 도 하나만 함경도에서 강원도만 하나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특산품이 있습니다. 특산품. 이것도 잘 나와요. 은근히 단궁
활이죠, 활. 짧았나 봐요. 짧았나 단궁. 그 다음에 과마. 오, 말인데요. 마입니다. 말인데 이게 과하가 그 과실수라고 해서 조금만 나오는데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통말이에요. 전통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저도 신문기사에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사극 나왔을 때 이 시대 때 사극을 찍을 때 전투신이 있을 때 어떤 분이 큰 말을 쓰면 안 된다. 우리 진짜 고증을 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말. 우리는 과하다. 그래서 상당히 작은 말입니다. 이게 동해에 상당히 유명한 말이라고 했고요. 다음에 반어피. 반어 물고기 바다표범입니다. 그러니까 바다표범 어떻게 보면 가죽이죠. 가죽이 여기 상당히 많이 나왔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일제시대까지도 우리나라에 바다표범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은 거의 없죠. 근데 하여튼 동이해의 반어피도 유명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좀 쟁쟁합니다. 공부하실 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개원. 조개원 놀이가 배웠죠? 지난번에 다른 부족과 결혼했던 조개용의 풍습이 여기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책화. 요거는 다른 부족이 넘어오면 뭐 노비나 뭐 소나 말로 배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1반, 여기 2반, 여기 3반 있어요. 여기 광유족, 뭐 저기 정운족, 용족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쪽의 일부가 저기 넘어갔어. 2반에 정운족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반 7됐어. 그러면 야 너 노비야. 그다음에 너 돈이야. 돈으로 갖고 와. 아니면 뭐 소 갖고 와. 집에 있는 거 빨 갖고 와. 이런 걸로 배상하니까 자기의 부족사의 전통이 유지됐다. 그런 의미 이게 책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 해야 되지? 제천행사 해야겠다. 제천행사, 동해 제천행사 무천이라고 있어요. 무천이 동해의 제천행사입니다. 당연히 10월. 저희 옛날에 이거 공부했을 때 혹시 여러분 만화책 중에 드래곤볼 드래곤볼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또 많이 팔린 만화책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화책 중에서 드래곤볼이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하는데 저 세대 때 여러분들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드래곤볼 보면은 그 손오공을 키웠던 무천도사 무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 또 요즘에 발굴이 돼갖고 동해 쪽이 그리고 강원도 쪽이니까 우리나라니까 요 지역의 그 집터가 모양이 좀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터냐면은 한자에 여기에 이게 나물 여자인데 요 모양의 집터가 나온대요. 요 모양.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자형 이게 여 한자로 그 다음에 볼록할 철 여자형 그 다음에 철자형. 자, 그래서 여자형 철자형 집터가 또 동해 지역에 또 이 나오는 하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동해의 정리가 되겠고 마지막입니다. 사만의 모습을 또 정리를 할게요. 자, 사만. 짠. 자, 사만은 일단은 마한, 그 다음에 변한, 진한 이렇게 해서 되고요. 결국 이 마한이 나중에는 백제의 모체가 되고요. 마한 안에 백제국이라고 해서 원래는 마한 안에 목주국이 가장 셌는데 나중에 백제가 이깁니다. 다음에 변화는 가야. 이 변화는 특히 철이 유명하죠. 그래서 가야 역시도 철이 유명합니다. 진화는 신라. 진안의 사로국에서 출발하죠. 자, 이런 마한, 변한, 진안에 이렇게 해서 사만이라고 하는데요. 마한이 원래 가장 셌습니다. 48개국이 종이 올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세고요.
특히 원래는 요 마안에 뺄게요. 목지국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가 초창기 때는 가장 잘 나갔습니다. 근데 목지국이 초창기 때는 주도 사만 전체를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 이게 목지국이 처음에는 저쪽 한강유럽에 있다가 점차 백제국에 의해서 이게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요. 그래서 직산, 그러니까 오늘 천안 지역에 있다가 나중 되면 나주 지역까지도 이게 여기 익산 지역, 나주 지역까지 전라도 지역계로 옮겨지는데 이 목지국을 아마 근초공학 때 최종 없애게 되는 건데, 하여튼 초창기 때는 여기가 주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도 자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고 그러면 잠깐 잘 나오나요? 저 끝에 이제 자 왕이 없고요. 왕이 없고 여기 역시도 군장, 여기까지 이것까지만 이쪽은 해야겠네요. 군장이 있는데 여기 있는 군장을 뭐라 불렀냐면은 신지읍차. 다시 갑니다. 신지 좋아요. 읍차라고 하는 군장들이 다스렸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도 이 사만 시대 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는 이 애들이 백제, 가야, 신라가 되면 이제 왕이 있는데 그 전에 이 마음변한 진한 시대 때는 왕이 없었고 신지와 읍차라는 애들이 군장이었고, 신지가 좀 큰 음락을 나중 되면 다스리고 약간 얘들 사이에는 약간 이제는 뭐랄까요, 크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읍차는 좀 작은데 신지는 더 큰데인데 이렇게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또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적 지배장입니다. 정치적 지배장인데 자 여기는 천군이라고 해서 이런 군장 외에, 정치적 지배장 외에 천군이라는 종교적 지배자가 있었습니다. 얘들은 천군이라는 종교적 지배자가 있었고요. 다음에 얘들은 얘들이 또 이제 다스리는 구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서도. 여기는 종교적 지배자의 구역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치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일로 와도 처벌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서로 나는 하나의 그 종교적 지배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거를 상징하는, 여기가 서도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바로 솥대라는 거예요. 또 가서 미안해요. 솥대, 딱 좋아. 솥대라고 해서 여기가 바로 우리 종교적 지배자의 구역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솥대가 되겠습니다. 신성한 지역이다. 여기는 종교적 지배자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굴까? 아무도 알아서 하세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는 아직까지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는, 재정 분리 사이의 모습을 또 알 수 있는 게 이런 천군의 존재, 또 정치장의 존재, 이런 군장, 신지읍차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도 마지막으로 이제는 뭐 할까? 제천 행사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여기는 계절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그래서 5월달하고 10월달 두 번 했어요. 5월 계절제, 10월 수리날 해도 되셔고요. 하여튼 5월과 10월에 계절제라고 해서 제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에 이게 나중되면은 오늘날 5월에 우리 또 어떤 민속 행사가 있어요? 단오. 10월에 추석,
이러한 것들로 연간 이런 것들로 이렇게 뭐랄까 오늘날도 이 사만의 전통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사만이 오늘날도 우리한테 가장 큰 우리 남부지방 같은데 큰 영향을 주고요. 우리가 또 이런 단오와 추석에 이 계절제 전통을 또 오늘날까지도 이어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좀 많이 갔네요. 여기 단순한 여러분들 공부하실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는 고려, 백제, 신라 이제 삼국시로 넘어갑니다. 좀 내용이 좀 더 많겠죠? 재밌어질라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 안녕.